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보면 두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엊그제였죠. 엊그제 9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단 제 유인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 5페이지 먼저 보시면 제가 올해 지금 이번 9월 모의고사 분석서라고 해서요, 자료를 거기다 첨부를 했는데 여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5페이지 쪽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제 영역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일단 먼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9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쉽다 어렵다를 논하기 전에요, 사회탐구에서 가장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과목에서 좀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 변화의 폭이 사회탐구 과목에서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 6월에 점수 컷을 보시게 되시면 43점이었습니다. 1등급 컷이요. 근데 이번에 9월 모의고사도 1등급 컷은 43으로 동일하게 출제가 되어서,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는 건 6편과 비슷하게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했다라고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의 오답률 베스트에 속하는 내용 또한 우리 3단원의 사회와 윤리 부분이 가장 많은데요. 이것도 기존과는 동일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그런 많은 변화를 이끌었던 거냐, 우리 거기 보시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킬러 문제를 제외하라, 킬러 문제를 없애라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인지 문제 자체가 고난도 문제가 다 바뀌었어요. 그 변화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 드리자면, 첫 번째로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함정선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함정선지라는 건 우리 일단 베카리아라는 학자는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을 때, 우리가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오히려 더 범죄 억제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종신노역형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형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사형은요, 범죄 억제력이 아예 없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억선지 자체에서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에서도 지속도에서도 나오는데, 이러한 선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큰 낚시형 문제는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가장 우리 오답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억선지를 많이 골랐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윤리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적인 내용들을 많이 출제하게 돼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6월 모의고사 때 논란이 되었던 건 교육과정 외의 내용에 대한 지역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교육과정 안에서의 지역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서 출제가 되었느냐?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연계교재안의 내용이라던가 혹은 기본적인 사상가에 대한 내용을 약간 말을 조금 틀어서 지역적인 내용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이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원래 이런 형벌 관련해서는 한 번쯤 문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해서 서로 막 비판하고 문제 유형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문제 유형 자체도 그런 까다로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의 변화도 이루어졌다라고 일단 이 세 부분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선 안 나와 있지만 그 자료상에서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시면 고난도 우리 탑3 해가지고 2위, 3위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용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제가 첨부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사회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사회문화였어요. 우리 사회문화 학생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회문화에서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6월 모의고사 컷 자체가요, 48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원점수가 지금 44, 43, 42 약간 이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난이도 자체가 엄청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엄청 어려워졌는데 그 형태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요, 우리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표분성 문항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막 표가 주어져 있으면 그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뒤에 보시면 제가 문제 좀 첨부해드리는 거 있는데, 그런 문제 보시면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이게 수학이야 사회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였지만,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건 우리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게 가장 주목할 포인트인데요. 그 이유 자체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개념 문제가 내용도 되게 길죠. 우리 사회 보시면 거의 비문학처럼 따삭따삭해서 글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취업 특강 개설을 위한 재학생 대상을 사전 조사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학생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각 을 병 안에 있는 내용에 나온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애초에 제목 자체가 재학생들을 조사를 했으면 각 을 병 모두 다 A라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낚시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 신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신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요 약간 이렇게 까다롭게 문제가 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시면 갑이 나타낸 공식 조직은 몇 개냐, 갑이 속한 건 몇 개냐, 이게 뭐보다 더 크냐 작냐 거의 계산을 하려면 총 10개 이상의 계산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맞은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학생들한테 일단 난이도 자체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학생들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두 과목 자체 학생들에서 일단 점수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문제가 쉬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어떤 것이 극명하게 갈렸냐면 일단 이번에 100점 만점의 비율이 좀 줄었어요. 제 선생의 경우에. 근데 그 이유라면 애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거 약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넘겼어요. 근데 애매한 약간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이 뒤로 갈수록 우리 표 문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약간 표 이런 계산 잘 못하는데 그럼 개념에서라도 맞아야 되는데 이랬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점수가 확 내려간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등급 말고 3등급 이런 컷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보였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이제 9월까지 치렀고 일단 9월에 나타난 비슷한 경향성을 유지한 채 수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리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우리 20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계산하는 문제가 들어가면 1분 30초 안에 한 문제씩을 넘어가야 되는데 계산이 들어가면 2분? 만약에 계산이 틀리면 2분 30초? 그럼 이제 뒤에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그 안에는 다 들어가줘야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문제를 치르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요. 제가 거기 나왔던 내용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수능 연계교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게요. 원래는 연계교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학생들 지금 어떻게 공부하냐면 인강 그냥 교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강 듣던가 아니면 혹은 마더텅, 자이스토리 약간 이런 과목에서 기출을 많이 봤는데 애초에 지금같이 유형 자체가 달라지고 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개념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게 어렵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항이 아무래도 수능 연계교재에서 윤리 같은 경우에도 연계교재 안에 나왔어 라고 해버리면 이제 고난도가 아닌 거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교재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의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연계교재에서 한번 내용을 봤으면 학생들이 문제 봤을 때 이거 내가 풀었던 건데? 라고 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전 감각. 계속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평가원에서는요. 우리 어머니들 모두 우리 학창시절 떠올리시면 어려운 문제는 가장 뒷번호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작년 수능 때도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2번이었고요. 2번에 뭐 3번, 5번, 7번, 10번 이런 식으로 10번 안에 킬러 문제를 다 넣어놔요. 왜냐면 학생들이 뒤에서 갈수록 약간 시간도 부족하고 못 푸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란 생각에 앞 문제에서 시간 배열을 흐트러 놓으면 애들이 약간 혼란을 느끼면서 시험에 약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원했던 점수보다 더 내려가는 약간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 대한 감각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단 강의를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우리 계속 여기 후국에서는 정규로 계속 수업이 끌고 와서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완주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일단 계속 우리 주차별로요. 실전 모의고사를 테스트 해볼 겁니다. 제 이 실전 모의고사도 지금도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월 모의고사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도 많이 넣어놔야 될 것 같고요. 개념도 아까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복잡하고 시간 부족한 문제, 흔히 말하는 더러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문제를 많이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일부러 계속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거 고난도와 더불어서 그런 더러운 문제까지 합쳐서
제가 자체 제작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 30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한 25분 안에 문제를 풀 예정이고요. 똑같이 OMR 테스트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과 유사하게 계속 시험을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연계교재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난도 문제와 함께 아까 이야기했던 연계교재 안에서 꼭 주의 깊게 볼 사상과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표라든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문제들 제가 다 선별을 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해놨습니다.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이걸 숙제로 더불어서 같이 병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과정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고 오히려 어려웠던 부분에서 쉽게 내고 쉬운 부분에서 어렵게 내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제가 1단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내용 정리하면서 매주마다 모의고사 보면서 실전 감각 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번에 많이 제가 연락을 받았던 것도, 선생님 약간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지금 기초가 없으면 당장 이거를 수강하셔서 개념부터 정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도 컸기 때문에 누가 지금 이러한 시험에 가장 먼저 적응하냐, 이 싸움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풀이가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저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요 수업 설명을 할 때 아까 표 같은 것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주고요, 심지어 선지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게 왜 오답이었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윤리와 관련해서도요, 윤리도요 모든 사상가의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상가를 파악하고, 이번에도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게 칸트는 형벌이 필요 악이다, 악이라고 해서 주장을 하는데, 칸트라는 사상가는 기초적인 게 인간은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행동을 하라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데, 기본적인 사상에 대한 접근하는 그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어려워하고 이게 맞나 틀렸나 확신이 없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 각각의 선지들이 왜 그렇게 나왔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파악해 줄 겁니다. 실제로요, 제가 까다로운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표도 다 정리를 하고 선지마다 왜 잘못됐는지 제가 체크를 하고요. 관련해서 만약에 몰랐던 이런 선지들이 있으면 제가 거기다 채워주기도 하고, 끝나고 남아서 상담을 통해서 약간 어려움들을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모두 다 진행이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되게 까다롭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 마지막으로는 제가 약간 가장 큰 장점이, 또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어렵거나 모르거나 약간 궁금한 사항, 이것도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윤리와 관련해서는요 이게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조교를 썼었는데, 조교를 쓰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랑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랑 조금씩 달라지면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제가 거의 하루 이내에 어떻게 보면 젊음을 강조해서 제가 답변을 되게 빨리 하거든요. 그렇게 약간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어려운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해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단 작년에도 수능 성적에서 학생들이 모두 다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요, 학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지금 사회탐구에서 되게 혼란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저를 사회탐구로 맞추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서 혼란을 느끼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게 수능에서도 나올지 계속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당장에 학생들을 위한다면, 제가 관련해서 분석자료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서 학생들한테 안정감 있는 선택이 되어주도록 옆에서 기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학원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했던 내용들 유의하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더 안정감 있는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설명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